이 뽀빠이란 말은요. 그 원래 디즈니 만화 속의 해병 캐릭터. 나이 드신 분들 좀 알아요. 그리고 외식업체 있죠? 파파이스, 포파이. 그게 이제 뽀빠이가 된 겁니다. 그 이상용 씨가 자기식으로 부른 데서 유래했는데, 자, 이 씨 평생 뽀빠이로 살기 위해 근육을 키우고 젊게 살았죠. 갑자기 그런데 이분 세상을 등졌습니다. 예,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지난 9일에 갑자기 심정지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상용 씨가 그동안 이제 당뇨 증세가 있다고 했지만 최근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일까지도 강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9일에 심정지가 온 겁니다. 향년 81세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인데 서울 성모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고 오늘이 발인일입니다. 아, 오늘 이미 나가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 가수들도 너무 놀라고 있는데 그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숙 씨가 30년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 말씀은 100세 이상 하실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새 프로그램 진행자 물망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상용 씨가 과거에 군인 위문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 아하. 이 진행자로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군대하고도 인연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빈소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조화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선생.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이분 재주가 아주 많은 분입니다. 또 ROTC 5기 출신의 장교이기도 하셨습니다. 뽀빠이를 상징하는 육체미, 어린이 프로그램의 뽀빠이 역할도 하셨고요. 그야말로 평생을 이 뽀빠이로 사셨어요. 네, 이제 뽀빠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상용 씨가 1971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73년부터 MBC 유쾌한 청백전 변은정 씨가 진행하는 그거 안 하려면 나이 한참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보조 MC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출연을 했던 저는 거예요. 기억나요. 예, 네. 그때부터 근육 뽀빠이 캐릭터를 이제 내세웠었거든요. 그때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육이 붙은 출연자를 별로 보지를 못해서 그럼요. 그때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고. 2두 박근, 3두 박근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KBS 모이자 노래하자 어린이 프로그램 거기에서 진행을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뽀빠이 아저씨라고 불리기 시작해서 그렇죠. 모이자 노래하자 진행을 15년 동안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때 완전히 국민 뽀빠이 아저씨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이상용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근육맨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참 병약하셔서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근육맨 미스터 코리안가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어릴 때 11살 때 굉장히 병약해서 삼촌이 집안 장소는 집안의 대들보다 그러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령을 사줬다고 합니다. 아령. 그래서 가방 안에 도시락은 없어도 아령은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평생 하루에 2시간 이상 평생을 운동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시고 결국 60년 이상 이렇게 하루 2시간 운동했는 결과 이런 그 좋은 몸매를 가지셨는데요. 우리가 여성미의 상징이 미스 코리아듯이 남성미의 상징이 미스터 코리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 뽀빠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그 몸이 탄탄해서 대전에서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해서는 대전고등학교에서 미스터 대전고가 됐고 그러니까요. 서울로 학교를 왔는데 고려대학교 입학을 해서 응원단장. 고려대학교 응원단장을 하면서 미스터 코리아 딱 이것들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운동의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본인과 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 담배, 탄산, 커피 입에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나이로 한 50대 중반의 남성분들, 물론 뭐 여성분들도 TV는 볼 수 있죠. 이상용 씨는 몰래 위문온 어머니를 업은 아들에게 고향 앞으로를 외치던 우정의 무대 진행자로 유명했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뭐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 노래 나올 때 눈물바다 됐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때가 이분의 전성기였죠? 그렇죠. 이상용 씨가 1989년부터 우정의 무대를 진행했거든요. 이게 군인 위문 프로그램인데 군인들한테도 당연히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도 인기를 끈 거예요. 네, 그때 장면입니다. 예. 네, 완전히 국민 오락 프로그램 같았었거든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 때 이제 저게 그리운 어머니 코너인데 어머니가 이제 누구 어머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면 뭐 이제 군사들이 다 나와서 병사들한테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자기 어머니라 그랬죠.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저 장면이 이제 하이라이트였었죠.
근데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상용 씨가 출연료를 매우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종종 출연료보다 교통 숙박비가 더 많았었다. 그게 뭐 강원도 뭐 저 깊숙한 산골짜기 있는 부대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출연료를 매우 소액으로 애국심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 저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상용 씨가 대한민국 군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 이상용 씨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 고초도 많이 겪으셨어요. 하지만 최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넘나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야말로 스타들의 스타란 말이 있는데 이분 희극인들을 웃긴 희극인이었죠. 그렇죠. 희극인들을 웃긴 희극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국민들을 웃긴 희극인으로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엄영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개그맨들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많이 그렇죠. 웃기는데 이상용 씨는 뭐 어린이, 군인, 노인 할 거 없이 다 웃겼다. 이상용 씨가 TV에 나오면 웃음 효과음 TV에서 틀어주는 거 있어요. 효과음이 필요가 없었다. 빵빵 진짜로 막 터져요, 웃으니까. 저분.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었고 그렇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한테도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 들어와서 각하 좀 웃겨달라고. 예. 그래서 이상용 씨가 그 김희갑 씨하고 같이 유경수 여사 전화를 받고 3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청와대 그 침실로 직접 들어가서 웃겨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분 이제 공연한 그 영상을 봤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30초를 못 견디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자, 디즈니 만화 속 캐릭터 이 뽀빠이는 악당 브루토, 털보 있잖아요. 거기에게 시달리는 연인 올리브. 다 그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시금치를 먹고 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금치 통조림. 원래는 이게 보리였는데 또 시금치 업자들이 그 정치적으로 바꿨다는 후문까지 알려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상용 씨도 그런 만큼 사회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분이었죠. 그렇습니다. 567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 셋 기르고 있습니다만 셋 기르기도 힘든데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심장병 아이들을 567명이나 수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줬던 그런 정말 대단한 봉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요. 싶은데요. 진짜 대단했죠. 네, 실질적으로 1973년에 한국 어린이 보호협회란 그 사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를 지금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보면은 1980년 경에 모이자 노래하자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네, 진행을 유명한.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지금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수술하지 않으면은 정말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덜커덕 그럼 제가 한번 수술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수술비였죠. 그렇죠.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국민 의료보험도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그 생명을 살리고 하는데 수술비가 1,800만 원. 엄청난.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이 그 절반인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본인이 이제 다니고 있던 업소에 그리고 출연료 같은 것들을 가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결국 많은 성금도 오고 그렇게 탑재하고,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생 동안 567명의 어린이의 심장병 수술을 했고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7년에 국민훈장 동백장이라고 하는 정말 영예로운 훈장까지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연예 활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 봉사 활동으로 저 훈장을 받으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도 또 이게 호사다마인지 횡령 혐의를 이분이 또 뒤집어 썼습니다. 후원금을 횡령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죠. 예, 그 당시에 심장병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원도 받고 그렇게 사회적인 운동을 크게 했었는데 그렇게 받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뭐 소문이 시중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용 씨 말에 따르면 그 96년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날이 우정의 무대 녹화 당일이었는데 그래서 녹화하기 전에 여의도에 있는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잡혀갔다. 네. 그 소문 때문에 그때부터 횡령 의혹으로 1년 동안이나 수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상용 씨 집이 4,500만 원짜리 집이 아니라 40억 집에 산다. 또 뭐 자동차가 뭐 30년 고물차가 아니라 외제차다. 땅도 만평 샀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았다는 검찰청 거예요. 앞에서 지금
찍은 사진도 그때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저렇게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저 논란의 와중에 우정의 무대가 폐지됐고 이상용 씨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길바닥에서 뭐 이렇게 종이 돌리고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상용 씨도 너무 큰 뭐 억울함 때문에 네. 한쪽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결국 97년에 무혐의로 다 모든 게 억울함이 소명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또 이 재단 운영이 안 되니까 아마 심장병 어린이 수술금 지원 그 사업도 행정적으로 중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가 원래 수술이 예정돼 있다가 사망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상용 씨가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방송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관광 가이드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입니다. 네, 관광 가이드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팁 9천만 원을 모아서 그 돈으로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상용 선생 참으로 애석하게 병원 다녀오시다가 강연 하루 뒤에 저렇게 갑자기 별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 이상용 씨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이상용 씨를 일단 기부 천사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용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병 어린이 좀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을 도와줬고 최근까지도 날마다 1,000원짜리 신권 100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뽑아서 그걸 계속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최근까지도. 최근에는 사실 벌이도 거의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기부를 했고 신권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의미가 신권은 복돈이나 마찬가지다. 새 돈은? 새 돈.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 복돈을 드리는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기부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을 웃겼던 어린이, 노인, 또 군인들의 친구로 그러한 친구로 활약했던 영원한 뽀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심장병 어린이들의 구원자였고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한 국민 MC였다.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하는 시간 이상용 선생은 발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영면에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